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건망증인지 혹은 치매의 시작인지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건강 상담실에서는 치매를 둘러싼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경계와 예방법,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경기도 수원에 사는 65세 김정화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김정화님은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뭐 찾으세요? 물으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뭐 찾으려고 했더라.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고 약속을 잊고 심지어 익숙한 길에서도 방향을 잃는 일이 생겼습니다. 김정화님은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데리고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초기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화님 부부는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30분에서 45분 정도의 빠른 걸음, 그리고 주말마다 함께 장보며 새로운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매일 다른 경로를 선택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김정화님은 무엇보다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예전 이야기를 자주 꺼내며 그때 우리 제주도 갔을 때 기억나요? 그날 비 와서 우산 2개 사느라 고생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기억, 자극을 넘어 정서적인 연결을 만들어줬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뇌세포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의 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억의 회로는 빨리 닫히기 때문이죠. 김정화님 부부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며 병의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치매 예방의 첫걸음은 누군가와의 관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영양, 그리고 대화. 이 세 가지가 뇌의 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다음은 부산에서 온 62세 최명호 님의 사연입니다. 최명호 님은 최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83세인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하실 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명호 님이 퇴근해 보니 어머니가 집 앞에서 이웃에게 길을 묻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우리 집 맞아요? 그 순간 최명호 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최명호 님은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돌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불안, 낮밤이 뒤바뀐 생활, 그리고 가끔 자신을 못 알아보는 어머니의 눈빛 앞에서 최명호 님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간 보호 프로그램, 인지 자극 훈련, 그리고 가족 상담 지원. 그곳에서 만난 다른 보호자들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지치면 환자도 지쳐요. 그 말 한마디가 최명호 님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후 그는 돌봄 시간을 나누고 주말엔 짧은 산책과 명상으로 자신의 숨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증상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최명호 님 자신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치매는 가족의 병입니다. 돌보는 이가 버티지 못하면 환자도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가족이 있다면 괜찮아요. 같이 해요. 이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은
대전의 66세 박인숙님 이야기입니다. 박인숙님은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고 식사도 대충 때우며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에 박인숙님은 눈물이 터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과 경도인지 장애가 함께 나타났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치면 뇌도 함께 다칩니다. 그날 이후 박인숙님은 조금씩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맞으며 스트레칭을 하고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하는 두뇌 체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노래를 부르고 서로 이름을 부르며 웃다 보면 기억보다 더 소중한 관계의 힘을 느꼈다고 합니다. 박인숙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잊지 않으려 애쓸수록 마음이 더 다쳤어요. 그런데 그냥 웃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기억을 지켜주더라고요. 치매 예방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대화를 나누고 몸을 움직이고 감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치매의 시작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치매를 둘러싼 가족과 사회, 그리고 마지막까지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63세 윤상철님은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지 3년째, 이제는 아들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상철님은 매주 주말마다 요양병원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상철이에요. 라고 힘차게 말했지만, 이제는 오늘은 어떤 기분이실까? 라고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대화 대신 손을 잡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하루는 병원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매번 오시네요. 아버님은 요즘 반응이 거의 없으신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윤상철님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기억 못하셔도 저는 아버지를 기억하니까요. 그 대답은 주변을 울렸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라 불리지만 가족의 기억 속에서는 환자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억 치료 remembrance 테라피를 강조합니다. 익숙한 사진, 옛 음악, 오래된 냄새가 뇌의 회로를 자극한다는 원리입니다. 윤상철님은 주말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트로트 앨범을 들려드렸습니다. 한 번은 돌아가는 삼각지가 흘러나오자 아버지의 입에서 희미한 흥얼거림이 나왔습니다. 그날 윤상철님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잠깐의 순간이 제겐 기적이었어요. 이처럼 치매 환자에게 남아있는 감정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사랑받았던 감정, 웃었던 순간, 그 모든 흔적은 기억의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엔 광주에 사는 68세 신영자님의 사연입니다. 신영자님은 남편을 치매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구보다 헌신했고 또 누구보다 외로웠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고 5해 동안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끝까지 돌볼 거야라며 다짐했지만 밤낮 없이 반복되는 돌봄 속에서 신영자님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영자님은 말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새벽마다 베란다에서 혼자 울곤 했어요. 그러다 이웃의 권유로 가족 돌봄 자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젯밤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오늘은 화가 나서 그냥 소리 질렀어요. 서로의 고백은 죄책감이 아니라 위로가 되었습니다. 신영자님은 돌봄이 완벽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버텨내야 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신영자님은 여전히 자조 모임에 나갑니다. 이제는 자신이 신입 보호자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맡았죠.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필요한 건 의학적 지식보다도 자기 마음을 돌보는 용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의 61세 이성규 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성규 님은 스스로 치매를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문서를 자주 빠뜨리고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나왔습니다. 즉,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이성규 님은 말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는 의사의 권유로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매일 15분씩 계산 문제를 풀고 신문을 소리내어 읽으며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주 3회 빠른 걸음으로 4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끊고 야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했습니다. 3달 뒤 이성규 님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지 기능 점수가 오히려 향상된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는 훈련하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치매는 끝이 아니라 경고일 뿐이에요. 그날 이후 이성규 님은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혹시 불안하면 바로 병원 가세요. 조기 진단이 가장 큰 예방입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진단, 꾸준한 관리, 그리고 관계 회복. 이 3가지가 치매를 늦추고 때로는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윤상철 님의 부드러운 손길, 신영자 님의 눈물 속 용기, 이성규 님의 자기 관리가 보여주듯 치매는 단순히 있는 병이 아니라 다시 기억을 지키려는 여정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같이 만들어 볼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상담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이 아닌 일반 건강 정보를 스토리텔링을 거쳐 제작한 영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